자, 우리 강사님들 이제 예정된 시간 25분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2시간의 이 소통의 수업인데요. 조금 제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현재 115분 중에 한 분도 캠을 켜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모든 대면 비대면 수업에서도 저는 이제 계속 소통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사실 모든 지금 100분이 넘는 분들이 캠을 다 끄고 계셔가지고 제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우선 지금 제가 이 채팅방에 하나 주소를 올려드렸는데요. 현재 우측에 지금 좌측에 보고 있는 이 사이트는 이 노이즈입니다. 온라인 백색 소음 사이트로서요. 특히 대면 수업, 비대면 수업에서의 토론회 수업을 할 때 참석자분들이 다소 남의 이제 이 의식을 하고 이게 스피치를 하지 않았을 때 여기에 다양한 백색 소음 중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학생들의 커피숍의 노이즈를 들려주면 마우스 좀 세게 눌러주면 켜지고요. 그 다음에 꺼지는데 다양한 이러한 백색 소음의 노이즈를 우리 강사님들의 이 하루 업무적인 범위에서 좋고요. 특히 대면 비대면 수업에서도 이제 잠시 쉬는 시간 이런 범위에 적절한 이런 노이즈로 휴식의 시간을 제공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을 듯 합니다. 자, 잠시 심플로우에 우리 선생님들이 1교시 총평에 대해서 주셨는데요. 대체적으로 새로운 강의 방식이라고 하고요. 또 우리 어떤 선생님은 현재 이 매체의 휴대기기의 어떤 다양성 때문에 접근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강사님들의 손에 들려있는 이 스마트 디바이스는 아마 대부분 좀 최신의 스마트 디바이스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맥락에 이제 누구나 손에 들려있는 이 스마트 디바이스로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범위도 우리 강사님들의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의 현재 상황, 그리고 소통할 수 있는 이러한 팁들을 다소 익힌다고 한다면 수업은 아마 우리 강사님들의 피드백에서도 저와 같은 이런 피드백이 함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이 사이트도 우리 한국의 사이트인데 뭘까요? 네, 지금 우리 이경민 우리 강사님이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현재 116분이 참석하고 있는데요. 22분 정도만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범위, 나머지 분들은 이제 수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제 이렇게 연결되어짐으로 인해서 수동적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능동적 참여자로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것, 여기에 꿀팁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하지 않고 연결되어지면서 여기에 자신의 이름에 피드백이 없다면 오늘 참석의 이제 범위가 이 수동적 참여자로 성적과 그리고 그날 참여 서티에 포함되어지기 때문에 모든 참석자분들의 이 참여 이 범위를 능동적으로 더욱 한결 올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러한 연결의 수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현재 46분 중에 22분이 글을 주시고 있고요. 계속 이 사이트는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잠시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하고 오늘 올라오신 내용 중에 그러면 키즈엔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활용 팁 얘기가 좀 있는데요. 오늘 그 활용 팁 쪽으로 안내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뭘까요? 21세기의 학생들, 그리고 우리 강사님들과 또는 저와 같은 맥락의 대부분 20세기 우리 강사 아닐까요? 20세기 강사가 21세기 학생들과의 수업에서의 소통, 과연 누가 변해야 되는지도 생각해 봐야 될 거고요. 여기에 이제 아인슈타인의 이야기 뭘까요? 모든 참석자분들의 천재성, 즉 이제 물고기 보고 나무를 못한다, 또는 원숭이 보고
이제 수용을 못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 발상의 이 전환을, 사고의 발상을 모든 사람들의 천재성으로 돌리는 눈이 우리 강사님들의 진행하는 그 학습의 장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34년 우리 신흥전문대학, 지금의 신한대학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저의 모교입니다. 저는 치기공학과 전문학사 출신이고요. 모교에서 29의 교직을 줬고요. 지금 34년에 이제 이 정년을 그리 많이 남겨놓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다시 교육학 박사과정 5학기째 공부하고 있습니다. 단일 전공 하나 가지고는 이 불확실성의 세상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내 전공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한 우물의 깊이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에 우리 치기공학과 학생들을 제가 지도하고 있는데요. 저의 닉네임이 아이돈노 교수입니다. 잘 모르는 교수입니다. 교수가 잘 알아야 되는데 교수가 잘 모른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2학년 학생들과 처음 만났을 때 우리 학생들 질문 좀 할까요? 하면 우리 학생들의 질문이 뭘까요? 손가락 까딱까딱 또는 스피치만으로 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단순한 것들을 질문이라고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면 우리 학생들이 신학기 초에는 신종욱 교수님이 조금 성의가 없는 거다, 잘 모르는 분인가 보다 하다가 저의 의도를 알고 이제 스스로 질문을 자문자답해보고 그리고 옆에 친구들과 집단지성으로 그 질문을 풀어보고 그리고 저한테 교수님 이런 정도 생각이 왔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할 때 저의 이야기를 같이 합치는 이런 지도법의 아이돈노 교수로 있습니다. 우리 강사님들 교실에 들어갈 때의 질문의 영역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수업은 질문으로 시작해서 정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질문으로 시작해서 질문으로 연결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 그 연결의 마지막이 지식의 채널로 가지고 가는 것보다 뭘까요? 내 마음을 움직여서 미래 세상에 내가 좀 더 사회 공헌자로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러한 마음을 움직여주는 것이 훌륭한 강사라고 합니다. 이 부분 아이돈노 교수로 우리 오늘 함께 하시는 우리 강사 선생님들 잠깐 사고를 한번 열어볼까요? 앞으로 교실에서나 특강의 자리에 보수교육의 자리에 자 대체적으로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데요. 폐쇄형 질문이 있고 개방형 질문이 있습니다. 폐쇄형은 뭘까요? 오늘 더웠나 안 더웠나? 더웠어요 안 더웠어요? 이게 폐쇄형이고요. 오늘 더운 날씨 어떻게 보냈나요? 라고 한다면 이제 내가 우리 하루의 삶의 스토리를 끄집어내야 되는 이 부분이 개방형의 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강사님들 어떠한 보수교육의 자리 가더라도 참여분들에게 이러한 개방형의 질문을 던져주는 것이 무한한 이 창의력의 상상력을 도출할 수 있다고 하는 범위.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 채팅방에 한번 예제를 써보실까요?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의 이 폐쇄형, 개방형을 저의 관점에서 줘도 좋고요. 지인에게도 좋고 아니면 자녀에게도 준다고 하는 관점에 채팅방에 폐쇄형 하나, 개방형 하나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채팅방에 폐쇄형과 개방형을 나누어서 간단하게 하나씩 주시고 이러한 약간의 습관으로 보수 교육의 이 참석자분들의 이 미래지향적인 이런 사고의 틀을 더욱더 끄집어낼 수 있는 이 개방형의 질문을 더욱더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채팅방에 우리 113분이 현재 참석하고 계시는데요. 개방형, 폐쇄형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 나눠서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예, 이번 코로나의 상황 많이 어렵죠? 예, 어렵습니다. 이번 코로나 상황에 어떻게 지금 살고 계신가요? 라고 한다면 네,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 상황이지만 유한일이 자세로 내가 위기에 있지만 기회로 현재 이 방사선사의 더 융합적인 부분을 위기이지만 기회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이 폐쇄형보다는 개방형이 훨씬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채팅방에 조금 올려달라고 하는데요. 네, 한 번도 올리지 않아서 그냥 올리시기를 바라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PBL의 문제 기반 중심 그리고 팀 중심이
앞으로 함께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제가 세 가지를 간단히 요약을 해봤습니다. 답을 암기하는 형태의 교육 이제 그만 사라져야 되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은 뭘까요? 이제 정답이 있는 세상이 아닌 문제가 답이 없는, 이러한 답이 없는 문제가 더 많아지는 세상, 우리 강사님들의 사고력을 더욱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 특히 PBL은 가장 실무에 필요한 방식이다라고 요약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인공지능의 시대에 잠시 좀 살펴보겠는데요. 인공지능을 미래 산업의 전기 역할이라고 제가 잠시 한번 적어봤는데요. 이제 전기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어느 부분도 움직일 수가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 동력의 이 역할이 에너지가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의 인공지능이라고 할 때 과연 우리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 방사선사의 직무 범위 이해로 이 인공지능의 개념 이해와 그리고 인공지능을 방사선 업무에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지도 자문자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이 모든 미래 산업의 에너지 동력이라고 했을 때 단지 우리 방사선사의 직무 범위도 어떻게 연동될 것인지 좀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인공지능 세상에 과연 인공지능을 어떻게 이용하라고 하는 이여령 우리 교수님, 지금 제가 얼마 전에 3시간 반 정도 식사하면서 많은 말씀의 고견을 들었는데요. 지금 몸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불편한 가운데서도 이 한국의 교육의 하두, 인공지능의 교육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가장 좋은 예가 말하고 경주하면 누가 져요? 반드시 인간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고는 직접 경주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올라타야 이기는 거예요. 올라타야. 그래서 제갈 물리고 말 위에 올라타서 달리면은 말보다 인간이 낮아지는 거죠.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바꿔야죠.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을 인간이 과연 올라탈 수 있느냐? 올라탈 수 없느냐로 얘기를 해야지. 인공지능이 인간보다도 머리가 우수해지면은 인간이 망한다. 그건 꼭 말이 인간보다도 빨리 뛰니까 인간이 망한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안 그래요? 어느 대학생이 이런 말을 한 것을. 네, 우리 오늘 이여령 교수님의 말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인공지능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 인간지능이 인공지능을 교육에 또는 삶에 잘 활용하자라고 하는 것. 우리 방사선사 직무 범위에 인공지능 기반을 더욱더 높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무리 부분입니다. 21세기에서의 우리 방사선사의 이제 핵심 인재가 뭘까요? 방사선사의 21세기 핵심 역량이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의 고견이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겁니다. 제가 34년의 현직의 교수로 400개 대학의 교수법 혁신의 특강을 다니고 있는데요. 요즘 학생들과 면담의 마무리 부분 4, 5년 전만 해도 우리 학생의 인생 이렇게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던 저의 이 고견과 덕담이 지금 자신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현재 살고 있는 이 벽화 세상의 불확실성을 저의 좁은 소견으로 감히 우리 학생의 미래를 제가 안내하기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말씀. 이 부분에 제가 마무리 우리 학생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자, 어떤 포인트를 준 것이 아니고요. 시대의 흐름성에서 낙오되지 않고 이 시대의 흐름성의 지수와 함께 따라가는 사람만 돼도 우리 삶은 괜찮을 거다라고 하는 범위. 오늘 함께 하시는 115분의 미래의 예측 지수, 미래 기술의 예측 지수, 미래 삶의 예측 지수가 과연 자문자답으로 나는 어느 정도 될까 생각해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맥락에 제가 좋은 사이트를 하나 알려드리는데요. 여기에 이제 구글 알림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우리 강사님들
미래 흐름성의 지수를 높이는 범위는 우리가 많은 신간의 서적이나 언론의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고, 아니면 이제 검색이라고 하는 이 나의 상당한 이 언어와 그리고 검색에 시간을 투자해서 내가 알아내는 이런 방법으로 시대 흐름성의 지수를 높여가는데요. 이제 그러한 나의 이 무거운 이 어려운 업무 범위 외적으로 이렇게 찾아가는 정보의 달인이 아니고요. 이제 큐레이션 시대입니다. 큐레이션은 뭘까요? 내가 원하고 앞으로 내 직무 범위가 어떻게 갈 것인지에 따른 이 미래 흐름성의 지수를 사전에 인지하고 준비해 가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맥락에 구글 알림이가 있습니다. 구글 알림이는 구글 계정만 있으면 되겠고요. 저는 이 구글 알림이를 통해서 사실 세상의 흐름성을 미리 좀 알아보고요. 미리 알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준비하고 대응하는 이런 대응 전략까지 구글 알림이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자, 구글 알림이에 우리 오늘 방사선 쪽을 우리 강사님들이 좀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구글 알림이 제일 키워드에 방사선 입력하고 밑에 옵션 표시 하루에 방사선 관련 이 정보가 하루에 한 번 들어오게 할 거냐, 출처, 기타 선택하시고요. 알림 만들기 눌러주면 방사선 관련되어진 이 지식이 어떻게 될까요? 네.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방사선 4 하니까 지금 많은 방사선에 관련되어진 이러한 뉴스가 뜨는데요. 이 뉴스가 옵션 표시에 의해서 어떻게 온다고요? 이 메일링으로 온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알림 만들기 해놓으면 방사선사 이렇게 누르면 예를 들어서 방사선사의 현재 관련 뉴스가 매일 이제 메일링으로 오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삶 시작하기 전에 메일링 할 때 이제 방사선사나 기타 시대 흐름성의 융합의 키워드를 여기에 수십 개 올려놓고 원하시는 정보의 달인, 특히 이 정보의 달인으로 이제 특강의 자리, 보수교육의 자리에서 이제 과거 지향적인 이 지식의 메시지가 아닌 앞으로 방사선사가 가고자 하는 미래 지향적인 이야기들을 이런 정보의 달인으로 좀 습지하고 그리고 그런 자리에 선물로 내어놓을 때 그 자리가 더욱더 이제 풍성한 어떤 수업의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겁니다. 이 부분이 구글 알림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전 세계의 관심 카테고리 중에 여러분의 관심 카테고리를 올려놓은 그 관심 카테고리의 정보가 구글에 올라가는 순간 여러분의 이메일로 메일링 되어지는 이 부분이 정보를 찾는 세상이 아닌 정보를 맞춤해놓고 큐레이션 해놓는 시대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정보의 큐레이션에 구글 알림이 적극적으로 한번 써보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이 4차 산업의 이 융합이라고 하는 이 스티브 잡스 사실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한 말씀 좀 더 올리면 어떨까요? 이제 제가 치과 기공에 사실 직무 범위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저는 17살에 치과 기공을 시작했습니다. 시골에서 사실 이 고등학교를 갈 수 없는 형편에 서울의 상경에서 17살에 치과 기공이라고 하는 업무를 처음 접했는데요.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처음 접했을 때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 이제 하나의 기술이면 먹고 사는데 문제없다. 즉 한우물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는데요. 그 한우물의 깊이에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도 크게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지금은 한우물의 깊이라고 하는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한우물의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빠져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적당한 깊이에서 융합의 세상에서의 T자형의 학문을 내 전공 쪽에 붙이지 않고서는 내 전공의 핵심 역량이 더욱더 커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오늘 참석하신 강사님들, 제가 전문학사 출신이고요. 제가 우리 치과기공사협회에 학술부장도 했고요. 우리 치과기공사협회 내에 학회를 제가 3개를 만들었습니다. 자, 3개를 만들어서 이 치과기공계에 많은 발전을, 전 세계 치과기술을 거의 도입했는데요. 한국의 치과기공 업무 프로세스의 디지털 치과 시스템을 제가 도입했습니다. 사람 손으로만 만들 수밖에 없었다고 자신했던 치과기공 프로세스가 디지털로 전환되어지는 이 기술을 제가 한국에 도입하고 15년 전쯤에 고민이 빠졌습니다. 아니,
한우물에 손재주로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거라고 했던 이 치과의 이 아날로그 업무 범위가 디지털 시스템으로 제가 한국에 도입하면서 고민했던 범위, 그때 사고의 전환이 스마트 교수법이었습니다. 이제 디지털 혁명의 세상에서의 우리의 교수법도 한번 바꿔보자라고 제가 생각했던 그때 터닝 포인트가 여기까지 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훌륭하신 우리 방사선사 강사 선생님들, 현재 핵심 역량 옆에 시대의 흐름성의 융합의 범위를 붙여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A와 B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크나큰 선물이 온다라고 하는 범위, 한우물에서 다소 탈출하는 것도 다소 좋을 듯 합니다. 여기에 저의 연구실인데요. 저의 연구실 벽에 붙어 있는 이 특허증입니다. 45개를 현재 가지고 있고요. 45개의 특허 취득과 특허 출원증에 이 서티가 지금 붙어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방사선사 선생님들, 현재 우리 방사선 협회의 직무 범위 중에 불편한 부분들이 너무 많지 않나요? 불편한 부분이 불편함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기회 제공으로 보는 역전환의 사고가 우리 방사선, 우리 강사님들의 삶의 특허와 함께 창업의 선물로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렇게 많은 특허를 내는 요인 중에 원동력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호기심도 많지만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구글링에서 매일 400~500개의 시대 흐름성의 저의 관심 카테고리를 보고 그렇게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세상이 이렇게 변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보고 제가 준비하고 저런 기술이 이렇게 오는 범위에 대해서 제가 선제적으로 미래 기술을 특허 취득으로 연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 강사님들도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뷰카의 시대에 와 있고요. 이 뷰카의 시대에 불확실한 미래를 합쳐서 앞에 영문에 이 스펠링만 붙여서 뷰카라고 하는데, 이 뷰카의 세상, 더욱더 창의적인 사고, 한우물에서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 어떻습니까? 한우물의 깊이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범위, 이러한 핵심 전공을 가운데 우리 방사선으로 놓고 여기에 이제 융합적인 모든 범위를 시대의 흐름성의 지수와 함께 보태면 이제 N 장르라고 하는 이 폴리메스형으로 이 불확실한 생존의 세상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폴립트러닝은 사실 이제 언제라도 우리 학습자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학습의 콘텐츠를 우리가 이제 교수자가 미리 보내는 거, 우리 강사님들 혹시 보수교육 갈 때 그냥 가서 강연 자료집 놓고 퍼붓는 것이 아니고요. 혹시 협회 차원으로 이러한 네트워크에 연결되어진다고 한다면 강연에 하실 내용을 미리 자료라도 좀 보내고요. 또는 영상을 만들어서 이런 쪽의 강의를 진행할 텐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에 혹시 Q&A를 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설문을 통해서 URL로 받고 그런 부분을 준비해 가서 이제 좀 더 소통하는 이러한 이제 이 주도적 또는 참여형의 수업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21세기 인재 마무리 부분인데요. 뭘까요? 21세기 인재는 이제 주어진 문제를 풀어내는 이러한 문제 푸는 형식도 중요하지만 이제 시대의 흐름은 하나 더 띄어서 뭘까요? 하나 더 띄어서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또는 방사선사 직무 범위에서의 이 불편한 부분을 스스로 찾아내고 찾아낸 범위를 스스로 해결해내는 이러한 능력을 이제 보수교육에서 더욱더 지향점으로 함께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이제 주어진 문제만을 수동적으로 풀어내는 인재 양성은 어렵고요. 스스로 이 방사선 업무나 기타 삶에서의 불편한 부분을 자신이 스스로 찾아내고자 하는 이러한 핵심 인재 역량이 보수교육에 함께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자, 이런 맥락으로 제가 2017년에요. 사실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전국의 많은 교수님들 이제 단일 전공에서 벗어나서 융합 전공으로 좀 만나야 되겠습니다. 다른 과목을 좀 알아야지 내 교실에서도 치아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치과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이야기를 치아 쪽에 붙임으로 인해서 더 튼튼한 핵심 역량이 되는 이러한 역량으로 미래융합교육학회를 창립했고요. 지금 법인 이사장으로 교육을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19가 우리의 이 많은 삶 중에 교육에 이 어려움을 주고 왔는데요. 여기에 굴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개념에 제가 K-팝 다음에 한국의 교육을 K-에드로 글로벌 세상에 확장하자라고 하는 키워드로 외쳤습니다. 오늘 이 자리 역사적인 날입니다. 한국의 경제성장의 원동력, 교육이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의 뉴노멀, 새로운 교육의 기준이 오늘 한국의 K-에듀와 함께 시작됩니다. 이 자리가 K-에듀로 한국의 K-팝 이상의 새로운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작년에 이제 미래교육학자라고 하는 저의 프로페셔널 브랜드로 이제 이 위기의 교육, 더 이상 위기에 있을 것이 아니고 이제 기회의 유한 일위로 다시 한번 되돌려보자, 올려보자라고 하는 이런 맥락의 K-에듀 연구소를 발족했고요. 지금 임차게 글로벌 세상에 우리의 교육의 우수성을 넓히기 위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이제 우리 오늘 참석하신 분들과 교육의 패러다임 그리고 소통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해봤고요. 이제 나머지 부분은 직접 우리가 1교시 진행해 봤던 다양한 이런 범위에 이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교시에 진행했던 게임 기반의 퀴즈 잠깐 볼까요? 자, 1교시에 풀었던 문제가 자, 인공지능 기반에서 어떻게 도출해 주는지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쇼 진행 결과 눌러보면 좀 전에 우리가 함께 했던 부분에 자, 정답 현황을 보면요. 어느 강사님이 몇 점 맞았는지 즉시 한눈에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정답 현황을 보면 어느 문항에서 어떤 문제에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좀 더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종합 현황 눌러주면 이제 개인별로 어느 문제에서 어느 정도 어려웠는지 이런 피드백을 즉시 데이터로 도출해주는 이 범위가 인공지능 기반을 수업에 적극 활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 이 사이트가 외선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국내 K-에듀텍의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더 이상 외선 프로그램에 우리의 이 교육의 데이터를 넘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지금까지 우리의 교육에 이런 에듀텍이 없는 결과로 우리의 교육에서의 모든 자료를 구글이나 MS가 가져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가져간 후에 요즘의 행태가 뭘까요? 거의 유료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육에서의 제일 중요한 이 데이터를 그만 예산 프로그램에 넘겨서는 안 되고요. 우리 국내 우수한 이런 에듀텍의 프로그램에 함께해서 우리 한국의 이 데이터를 글로벌 세상에 더 역으로 펼쳐낼 수 있는 이러한 사이트 에듀텍이고요. 자, 그 다음에 위에 이제 이런 게임 기반이 아니고 또 소통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 보드인데요. 자, 보드 제가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자, 대한방사선사협회 자, 보드인데요. 보드는 뭘까요? 온라인이든 또는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간에 우리 이제 선생님들과 참여자분들과 직접 보드에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진행자만의 칠판을 쓰는 것이 아니고 진행자의 교육의 자료와 참석자들의 실시간의 이 피드백을 이런 보드에 올려줌으로 인해서 언제라도 쌍방향 소통의 수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좀 전에 게임 기반의 퀴즈는 좀 더 이 깊이의 문제를 게임 기반으로 풀어봤고요. 이 보드는 수업에서 모든 부분을 함께 하기 때문에 여기 함께 하지 못한 학생의 이 이력은 성적에 다 포함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제 모든 학생들이 연결되어짐으로 인해서 능동적 참여자로 진행할 수 있는 우리의 소통의 URL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QR코드 스캔하고 한번 들어와 보실까요? 즉시 QR코드 이제 누구나 손에 들려있죠? 사실 2013년에 QR코드를 활용한 대학 교과서에 제가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저의 전공책에 사실 이제 페이지마다의 QR코드에 관련 영상을 제가 링크시켜 놓고 교수자나 저자 없어도 자기 주도적 학습할 수 있는 이 QR코드가
지금 코로나 사태에 의해서 모든 일반 국민들까지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서 QR코드 오신 다음에요. 여기에 댓글에 한번 글을 남겨주시거나 하단에 글쓰기가 있을 겁니다. 글쓰기 눌러서 선생님의 갤러리에 있는 풍경사진 제일 먼저 올려주신 분에게 역시 6개월 이제 프로로 쓸 수 있는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셔서 여기 댓글에요. 뭐 소감 한 말씀 써줘도 좋고요. 아니면 글쓰기 눌러서요. 현재 올리는 부분에서의 우리 강사님들의 갤러리에 있는 이쁜 사진 하나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이 QR코드를 타고 오시기가 어려우면 제가 URL을 지금 채팅방에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현재 먼저 올리신 이 강사님도 저에게 이따 꼭 개인톡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QR코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 제일 상단에 QR코드 자 열어주고 스캔 즉시 들어와서 수업 관련의 콘텐츠를 여기에 올리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보드입니다. 보드가 뭘까요? 담벼락 아니겠어요? 담벼락이 뭘까요? 시골 마을에 남녀노소 어릴 때 낙서했던 부분이 그 마을의 히스토리가 되듯이 수업에서의 모든 부분을 이렇게 함께 보드에 올리고 끝날 때 그냥 오늘 수업 마무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측에 다운로드 받아서 오늘 함께 했던 모든 자료를 다시 다운로드 공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보드 참 유용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전체 우리 참여자분들과의 하는 담벼락이고요.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페이지는 이제 그룹입니다. 그룹. 자, 제가 그룹을 했고요. 1조, 2조, 3조 중에 혹시 원하는 조에 아직 그룹핑을 못했기 때문에요. 1조, 2조, 3조 중에 역시 마음에 드는 조에 자신의 갤러리에 사진 하나 올려주시면 여기 제일 먼저 올리신 분에게도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조, 2조, 3조 중에 원하는 조에 갤러리에 있는 이 문제되지 않는 사진 이렇게 하나 올려주셔서 소통하는 이 범위도 게임 기반의 퀴즈 외로 보드에서의 소통의 부분으로도 굉장히 유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네, 1조 역시 아까 올렸던 우리 지금 강사님 같으십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네, 2조, 3조 지금 여기는 뭘까요? 그룹핑입니다. 그룹핑. 좀 전에 담벼락은 뭐였나요? 전체 학생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혹시 진행자로서 전체 학생의 컨트롤이 어렵지만 이렇게 조를 놓고 자 2조 학생들 여기다 올려주십시오 또는 3조 학생 올려주십시오라고 한다면 3조, 2조에 포함된 학생들이 수동적으로 앉아있을 수 있을까요? 절대 수동적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진행자의 수업 진행 방식에 따라서 학습자들이 참여자들의 자세가 틀려지는 것이죠. 많은 강사님들이 얘기가 뭘까요? 이 캠을 끄고 참여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러한 말씀보다 뭘까요? 참여자분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이러한 진행 방식의 다양함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다시 이제 담벼락과 그룹을 했는데요. 여기 상단에 Add More 눌러주면 뭘까요? 눌러주면 우측 상단에 담벼락 그룹 방탈출 게임도 있습니다. 제일 우측에 방탈출 게임은 뭘까요? 게임을 풀지 못하면 방을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특성의 학습의 목표를 높이기 위한 이 부분을 아주 교묘한 게임 기반으로 잘 풀고 있다라고 하는 한국형 이 퀴즈햄 유용하고 방탈출 말고 챌린지, 컬렉션, 타임라인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보드를 미리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수업 진행할 때 언제라도 자 우리 학생들 자 조별로 들어와서 자 조별로 여기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수업에서 대면에서 언제라도 우리가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드를 활용하는 방법 제가 잠깐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게임 기반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약 10분 남아 있는데요. 자, 이제 게임 기반의 퀴즈 상단에 가보면 뭐가 있죠? 자,
상단에 가보면 쇼 만들기가 있고 보드 만들기가 있고 쇼 찾아보기, 보드 찾아보기가 있는데요. 쇼 찾아보기는 뭘까요? 지금까지 초중고 선생님부터 대학 교수들이 수업 진행하면서 공개해 놓은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건 공개되어진 거기 때문에 누구라도 갖다가 재편집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보드 역시 그렇습니다. 역시 보드에서도 다양한 방탈출 게임에 사용하는 이런 공개되어진 자료들이 많으니까요. 보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단에 쇼 만들기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 게임 기반의 퀴즈 만들기입니다. 자, 좌측 상단에 쇼 만들기 눌러서 여기에 대표 이미지가 있는데요. 자, 대표 이미지는 회사에서 제공해준 대표 이미지를 쓸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제 스스로 내가 등록한 이미지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저의 넣고 제목 방사선사 제목 넣고 카테고리 전체 태그는 반드시 2개 이상을 넣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것도 관계없고요. 방사선 쉼표를 따라서 방사선 특강 2개 넣고 공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남이 보기 때문에 공개 여부는 자신이 선택하되 공개하면 남들이 보고 공개하지 않으면 공개되지 않는 범위에 대해서 진행하는 데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비공개로 돌리고 등록하면 이제 문제를 출제할 수가 있는데요. 자, 출제하려고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나요? 우리 환경이니까 굉장히 누구나 쉽게 낼 수가 있습니다. 우측에 보니까 10가지 문제 형식이 있어요. 자, 10가지 문제 형식 중에 첫 번째 문제 한번 내볼까요? 첫 번째 선택형으로 내겠다라고 한다면 선택형 눌러주고 가운데 보니까 화면 우측 퀴즈란에 내용을 입력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쭉 내려가서 퀴즈란에 첫 번째 오늘 며칠인가요? 이렇게 물어보고 여기 밑에 이 문제의 풀이를 좀 더 다양성 있게 특히 우리 방사선사도 우리 국가고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국가고시에서의 이 문제 유형을 컬러 이미지와 영상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필고사에서 굉장히 어렵지만 이 디지털 시험이라고 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무료이기 때문에요. 문제 형식에 맞는 컬러 이미지나 또는 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을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이제 찍어내는 문제가 아닌 상상 이 지혜를 활용하는 풀어내는 문제 기반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미지, 자, 이미지를 하려면 이미지 선택하고 저의 전공 관련해 틀니를 선택하고 확인하면 조금 확장자가 틀리네요. 자, 원하는 확장자로 다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의 전공의 틀니를 자, 문제에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답가지를 써줘야 되는데요. 오늘 28일, 두 번째 29일, 세 번째 30일, 네 번째 40일. 자, 이렇게 하고 답을 반드시 28일로 체크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뭐가 있을까요? 코멘트 부분이 있는데 이 코멘트는 뭐죠? 혹시 문제 진행하는 범위에 학생들에게 꼭 알리고 싶은 이 메모 부분이라고 보면 되는데 학생들의 눈에는 띄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시간 제한인데요. 문제 형식에 따라서 5초에서부터 총 240초까지 있으니까요. 문제 난이도에 따라서 시간 배분은 약 10초 정도. 지금 짧게 한 5초만 줘볼까요? 5초. 자, 그 다음에 저장 누르면 이제 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문제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 문제 내려면 좌측 하단에 플러스 페이지가 있습니다. 좌측 하단에 플러스 페이지 눌러가지고 다시 10가지 형식에서 OX 형태로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단문으로 할 거냐 장문으로 할 거냐. 자, 두 번째 신정우 교수는 미남이다. 여기에 맞으면 O 아니면 X. 당연히 이미지 하나 올려주고요. 특히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려면 또 좋은 게 뭘까요? 유튜브의 영상에 URL만 올려주고 이 URL의 타임라인만 여기에 정해주면
굳이 유튜브의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서 편집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고 통째로 유튜브 URL 여기다 넣어놓고 이 재생하고자 하는, 보여주고자 하는 범위만 거기에 타임라인 정해주면 유튜브 영상도 문제 푸는 범위에 이제 지식의 이 암기식을 풀어내는 이 창의적인 수업으로, 이 문제로도 풀 수 있다. 자, 여기에 5로 답 체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시간도 5초 정도 주고요. 자, 저장하면 간단하게 이제 두 문제가 됐는데,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될까요? 계속적으로 하단 플러스 페이지 눌러가지고 10가지 문제 형식으로 출제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다 끝났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우측 하단에 OK 버튼 눌러서요. 자, 끝났습니다. 자, 끝났다고 그냥 저장하지 마시고요. 쇼 미리 보기 한번 해볼까요? 내가 만든 문제가 실제 우리 학생들과 진행했을 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프리뷰를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가상으로요. 자, 뻔하지 않는 뻔뻔한 퀴즈. 네, 이렇게 해서 간단히 미리 프리뷰에서 한번 해보고요.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OK 버튼 눌러서 확인 눌러주면 지금 출제한 문제가 이 템플릿 제일 상단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출제된 문제를 이제 진행할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현재 옐로박스가 되어 있는 우측에 플레이 버튼이 있고 미션 버튼이 있는데요. 아까 플레이 버튼은 뭐였나요? 실제 대면과 비대면에 250여 명과 할 수 있고요. 옆에 있는 미션은 뭘까요? 미션은 이제 우리가 문서를 풀어내듯이 여기에 시간 설정해가지고 며칠 며칠까지 풀어달라고 하는 이 문제 2,000여 명과 요즘 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의 미션 기능도 있다. 특히 국가고시를 진행하는 우리 방사선사의 학생들 또는 이 보수교육의 뭔가 학습 목표를 높이게 한 방안으로 이제 미션에서의 재도전 게임이 있거든요. 재도전은 뭘까요? 100점 맞을 때까지 계속 해야만이 문제가 100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여기 미션에서 학습 목표를 최고로 높일 수 있는 이런 범위도 바람직하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제 오늘 이제 마무리 많은 부분의 활용 프로그램을 접근할 수가 없는데요. 제가 전체적으로 하나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KOCW라고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전문대학에서부터 4년제 대학의 모든 교수님들의 강의가 여기에 이제 무료로 오픈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채팅방에 주소를 올려드렸습니다. 여기 KOCW 오시면요. 제일 하단에 뭐가 있죠? 여기 테마 강의 서비스에 여기 테마 강의 서비스 옆에 스마트 교수법이 있습니다. 이 스마트 교수법이 신종우 교수의 콘텐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 교수법에 예를 들어서 현재 2,약 800개 정도의 콘텐츠가 여기 업로드 되어져 있는데요. 혹시 퀴즈엔 더 잘 배우고 싶다 라고 한다면 퀴즈엔 이렇게 검색해서 보시면 제가 올려놓은 이러한 동영상 콘텐츠를 보시고 언제라도 자기주도적 학습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 게임 기반의 퀴즈에는 1개월 동안 무료고요. 혹시 유료로 전환하지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이메일로 다시 한번 계정 취득해 보고 진짜 좋다라고 한다면 우리 한국형 이런 게임 기반의 퀴즈, 특히 보드와 함께 2학기 또는 앞으로 모든 이 보수교육의 강사로서 소통의 달인이라고 하는 이런 브랜드명으로 확장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다시 한번 제가 아까 보내드렸던 여기 어태치신 심플로.com 오셔가지고요.
오늘 이 46분 현재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총평 한 말씀 해주시고 써주는 과정에 오늘 정시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 방사선사, 우리 보수교육 강사님들과 함께 했는데요. 자, 어떤가요? 다소 조금 짧은 시간에 많은 부분을 소개해드리지 못한 범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제는 소통의 부재에서의 이 수업은 어렵다라고 하는 것. 누구나 손에 들려있는 이 스마트 디바이스로 이제 좀 디지털 리터러시 활용법을 익히고요. 언제라도 익힌 부분에서의 프로그램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인공지능의 빅데이터, 이 부분을 학습 목표, 맞춤 학습, 개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조용한 아주 중요한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두 번째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만은 또 다른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실제 프로그램을 어떻게 익힐 것인지 또는 이 자신의 콘텐츠를 주도적으로 이제 좀 더 고품격으로 수업 자료를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리터러시의 이런 활용법도 다른 기회가 있다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좀 전에 제가 열어드렸던 이 심플로우의 이 어플로우 마지막 총평 다시 제가 주소를 채팅방에 올려드리고 인사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협회 우리 연결하실까요? 네. 네, 지금까지 인공지능 기반을 활용